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경총의 이강섭 책임위원입니다. 오늘 당초 저희 팀장님 전승태 팀장이 참석해서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었는데 좀 불가피하게 제가 대참하게 된 것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또 좋은 말씀들을 주시고 또 함께 ESG 경영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다 지혜가 모아지고 또 현장에서 정말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저희 경영계에서 좀 바라보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또 입법 보완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2달 정도 시행되었는데 지금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많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검찰에서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해설서들을 많이 작성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또 사고 발생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법적 대응에 불가피하게 로펌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문제 원인 분석이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한 가지 조금 지적하고 싶은 점은 성급한 입법 절차로 인한 그런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지만 영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논의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약 2주간의 입법을 거쳐서 연말에 또 연초에 급격하게 좀 법이 제정된 점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법의 그 여러 가지 정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특히 경영 책임자 의무에 대한 시행령의 위임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만이 매우 과도하게 높아짐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저희가 예상하기에 상당히 다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받는 여러 전문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등이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그 규범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법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헌법상 기본 원리인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책임자와 법인에게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적용 대상 및 구성 요건은 당연히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적용 대상은 더 넓고 또 그에 반해서 처벌은 더 과중하게 하는 이런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법의 해석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보시면 사망자 1명 그리고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여러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밝히셨듯이 이 법의 적용이 엄격하게 하기 위한 그 원칙 하에 상당히 좁혀진 그 기준 하에서 질병의 목록을 시행령상으로 만드셨는데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에 대한 사망에 대한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기준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안법과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을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에서 처벌이 없거나 또는 과태료 부과 사항까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는 경영 책임자가 형법상의 벌칙을 적용받는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의 규정을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저희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에 위헌 결정을 한 것처럼 범죄의 구성 요건이 동일한 폭행죄에 대해서 형법보다 더 과중한 형량을 부과한 그 폭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 적용 논리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책임자가 기업 경영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 행위자보다 주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영 책임자를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형벌체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으로 저희는 계속 이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나 방조가 아닌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에게는 주의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만 지는 것이 더 합당한 수준의 법 적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2024년 이전까지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법을 위반한 50인 미만 협력사의 경영 책임자가 산안법으로 처벌받고, 반대로 원청은 중처법을 적용받는 이러한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 굉장히 다수 산재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 제정 절차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세부 조항에 대한 정합성, 그리고 정치한 체계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 법이 갖고 있는 체계에는 여전히 형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성 요건이나 그런 대상자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 제2조 2호의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해석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최근 논란이 되는 이른바 과로사라고 불리우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일부 기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적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과로사라는 것이 실제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 인정 여부에 따른 논란이 많이 따르고, 또 뇌심혈관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 정도만 인정 기준에 이거 포섭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망까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조금 더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우려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업병 질병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그리고 피해 심각성을 고려하여 뇌심혈관 질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제외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 사고와 같이 중증도 기준이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치료와 이런 6개월 치료 등과 같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보통 중증도를 규정하는데, 그러한 기준이 법령에 빠져 있다 보니 단순 수일 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조차도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경영 책임자로서 정말로 예방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조치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조치하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망 또 경미한 재해까지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적용함으로써 경영 책임자가 수사와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불합리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영 책임자의 정의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또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이 법률에 따른 내용과 정부 및 검찰에서 발간한 해설서의 내용만으로도 해당 기업들에 따라서는 누가 우리 기업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로서 의무의 주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여전히 혼란이 많은 조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정의는 특히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다 보니 해설서를 또 참고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발간한 해설서 내용을 보면 경영 책임자는 특정하고 있으면서도 또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자를 경영 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표가 이 의무 주체 및 처벌 대상에서 면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여러 로펌들이나
또 법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또 정부에 계신 분들, 또 산업안전을 전공하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법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들을 이룰 때마다 결국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 각 기업마다 처한 다양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라서 각 사례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해석이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 법의 정확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해석하기 어려운,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 대표와 이에 준하는 자 모두를 경영 책임자로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법 제정 취지나 문헌적 의미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의 요소가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또는이라는 표현을 확대 해석하고자 하는 취지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것은 자칫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종사자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될 적용 대상 중에서도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현장에서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기업일수록 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개념이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법 제4조에 따른 그 종사자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조차도 사실 기업에서는 굉장히 다 이행하기 버겁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5조에서 더 나아가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의 개념, 이렇게 더 문구가 확장되어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지배 운영 관리의 개념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 속에서는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적용되고 어디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이 아무도 명확하게 내릴 수 없는 현실임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 책임자 의무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입니다. 앞서서 경영 책임자 의무 규정에 크게 4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는 시행령에 위임된 것도 있고 또 위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조치, 관계법령상의 개선 시정 명령 이행 조치 등이 굉장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느 법에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이 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 재해에 대해서도 또 계속 반복했지만, 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연재해, 교통재해, 특히 또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감염병, 다양한 유형의 재해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해들까지 모두 경영 책임자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것을 위반한 것을 통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 체계상 구성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의 의미,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법 체계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설서 내용만으로는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될 관계법령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법을 적용하고 이 법의 의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산업안전보건법만 열심히 준수했다고 해서 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사업장에 정부가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해당 수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기타 다른 법령의 위반 사항을 근거로 해서 처벌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또한 실제 처벌 그 형의 확정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기업은 유무형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매우 큰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 사고는 과실범 형태로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과실범 형태의 사고에 대해서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행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되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과 비교할 때 이 중처법의 형량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것이 저희 경영계의 판단입니다. 아무리 사고 방지를 위해서 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형벌의 지나친 강화만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정당치 못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국이나 일본 또 미국과 같은 안전의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처벌 수준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안전 수준의 제고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정말로 참고한다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제적인 제재를 위해서 그 법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중대재해 책임을 묻고 또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이 법 적용의 이후 상당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듯이 다양한 사고 사례들은 보도되고 있지만 결국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처벌 여부, 또 앞으로의 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물음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쌓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 있게 이 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이 정말 일선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또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분들에게 이것이 합당한 현실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법의 처벌에 있어서 수사와 처벌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과잉 수사로 이렇게 제재로 이어지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업장의 사고 현장을 명확히 분석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여부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여부가 밝혀졌을 때 그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또 그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이 이 중처법에 대한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언론에 많은 관심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거의 자동적으로 본사의 압수수색이나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의 조치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해당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정부에 의해서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 또 기업의 특별감독 조치를 수검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생산이나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타격이나 실제 재무적인 피해는 매우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크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았든 법적 대응력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 또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또 기업에서는 이와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나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중대재해를 얼마나 잘 줄일 수 있겠느냐 이미 법 시행 이후부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듯이 처벌 중심의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법의 시행을 통해서 정말로 효과적인 산재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에 따라 대해서는 다소 좀 보완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수정함으로써 기존 산안법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이 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개념 및 의무를 명확화하여서 문헌적인 의미에 따른 경영 책임자를 특성할 수 있는 조금 더 명확한 그 기준과 내용들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경영 책임자의 처벌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들도 앞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함으로써 경제벌 중심의 처벌로 변환을 한다든지 또 개인에 대한 처벌 수지를 지금보다 낮춰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저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물론 저희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현장에서 정부와 또 노사 간의 모든
이 구성 주체들이 합심하여서 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처벌 중심의 내용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리듯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을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법 시행과 적용에 있어서 더 현장을 지원하고, 또 현장을 그 경영 책임자분들께서 너무 지나친 우려와 과도한 근심 속에서 사업 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지원과 또 명확한 가이드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심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만연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들을, 근심 사항들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저희 경영계도 더 발맞춰서 열심히 산업 현장의 우려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